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현장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이제 뇌교육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런 뇌초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그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중심으로 신체를 그 매개로 한 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그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알아보고 뇌체조라든가 뭐 HSP 지임 같은 그런 연구 결과 두 편을 이렇게 발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신체 활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뇌교육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크게 피지컬 바디, 육체, 그다음에 에너지 바디, 에너지체, 그다음에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그래서 이 정보체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피지컬 바디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에 만지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육체적 차원이죠. 가장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이런 체조를 통해서 몸에 집중을 하고 이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손 흔드셨을 때 뭔가 느껴지는 거 있으셨죠?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 주위에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 동양에서는 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완이 되고 편안해지게 되면 이런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 주위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스피리추얼 바디는 이제 정보체라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 어떤 내부 또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 외부의 어떤 모든 정보들을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면서 몸도 더 편안해지고 상쾌해집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정보를 들었을 때는 기분도 나빠지고 또 몸도 뭔가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좋아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이런 육체와 에너지체, 이 정보체는 서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이런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화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육체적 차원에서 우리가 뇌가 운동을 통해서 최적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운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태초에 수렵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사냥 활동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은 생존을 위한 움직임에 가장 적합하게 발달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움직임을 위해 태어났고 움직임을 위해 발달했다라고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더 정확한 몸놀림을 위해 우리의 뇌가 진화했고 똑똑해진 뇌가 몸에 더욱 복잡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명령함으로써 우리 뇌는 움직임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최적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사고나 감정 또 이런 학습 능력 이런 차원에서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신경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래 한 1000억 개 정도의 뇌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포와 세포가 서로 연결이 돼서 정보를 이렇게 교류하고 그러는데요.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24개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다가도 아주 정상적인 사람은 금방 컨디션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이런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도파민 등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조절이 안 되면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감정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을 겪거나 이렇게 되면은 병원에서 그러한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런 처방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건강이 아니라 좀 행복한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굉장히 복잡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약물 처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기약을 먹을 때 약국에서 그렇죠? 졸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한 가지는 좋아질 수 있으나 다른 한 가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의미하고 같아요. 2011년도에 중국에서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한 20만 명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미국에서는 30만 명 정도 이렇게 사망했다고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최적화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운동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 한 가지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최적화해서 전체적인 화학적 균형까지도 잘 맞춰가지고 어떤 약물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부작용 없이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존 레이티라는 교수는 30년 이상을 이런 신경,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의 장점을 첨단 뇌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분은 그래요. 운동이라는 것이 근육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은 단지 하나의 부산물일 뿐이다. 결국에는 뭐냐? 진정한 목적은 뇌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능력 또는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인데요.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들이 수학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점심 먹거나 저녁을 먹고 나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졸리워요. 졸리울 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20분 동안 나가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나서 수업을 하니까 한 20분간 수업하는 것이 50분 수업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더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뇌 신경세포와 뇌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잘 강력하게 소통이 될 수, 정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2차선이 우리 도로가 4차선으로 넓어지면 더 빠른 속도로 잘 갈 수가 있듯이 우리의 뇌 신경세포의 그런 정보 통로가 더 개선이 되고 확장이 돼서 수학 공식이라든가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도 더 빨리 더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다음에 하게 될 일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뇌신경회로라도 학습 활동을 하는데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환경을 최적화해서 이런 각성도,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집중력을 높이고 의욕을 고초시켜준다라고 그러고 그럼으로써 존 레이티 박사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 현장에서 학습 현장에서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우리 학자들이 우주는 한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제 첨단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런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주 속에 들어있는 우리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인간도 우주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비국소성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우주에서 홀로 외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두가 우주라는 거대한 유기체 속에 포함된 구성원이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속에 포함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생 만물도 우주의 속성과 일치되어 그 작용과 방향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우주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소용돌이 형상으로 뭔가 이렇게 되고 있죠. 또 여기에 보면은 조개, 앵무새의 앵무 조개 껍질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뭔가 이렇게 소용돌이 형상 이런 것들이 이제 황금 분할비 또 피보나치 수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황금 분할비라든가 피부나치 수혈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에너지가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그 변이적 과정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달팽이도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현상이 보이죠. 솔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름나선, 내림나선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해바라기 씨앗도 여러 가지 그 배열에 의해서 뭔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생명 현상이 최적화되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질서가 잡혀서 생명력이 왕성하도록 이렇게 뭔가 질서를 가지고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도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세포가 60조 개에서 70조 개 정도 됩니다. 학자들은 이 많은 세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상의 해변가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숫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세포들이다. 60조 개에서 70조 개라는 세포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포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수정체 하나가 계속 분열이 되면서 조직을 만들고 심장과 간을 만들고 뇌를 만들면서 서로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뭔가 어떤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게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도 우주의 형상과 같아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학습 환경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향력이 조금 미치게 됩니다. 우리 뇌라는 것은 뇌파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뇌파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뇌파가 좋은 쪽 아주 긍정적인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주적인 관점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작용 방향이 발현이 되면 이 뇌파가 신경이라는 이런 전선을 타고 60조, 70조 개의 세포에 그런 신호를 전달을 해서 우리의 70조 개의 세포가 질서를 잘 유지를 해서 생명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발산이 돼서 이러한 신호들이 이 전선을 타고 또 잘못된 사망적인 신호를 우리 몸속 세포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생명력이 저하되고 사망적 현상으로 이렇게 이르게 되고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한 뇌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이러한 몇 가지 요소들이 이 작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HSP gym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외발을 서서 이렇게 아니면은 양팔을 이렇게 펴고 오랫동안 버티기입니다. 눈을 감기도 하고 뜨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눈을 뜨고는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지만 눈을 감게 되면은 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근육 섬유인데요. 조그만 근육 세포입니다. 보면 안테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둘둘 감아져 있어요. 눈을 감게 되면은 이러한 안테나들이 척추를 통해서 우리의 손해와 연결이 돼서 중심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집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긍정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요. 뇌파 측정을 통해서 집중력 상태와 활성 뇌파 리듬을 분석을 해서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뇌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신경 생리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 6학년 44명 그래서 뇌교육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무선 배정해서 14주 동안 오후에 40분간 실험 저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신체 활동이 물론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체 활동 중에서는 이 HSP gym이라는 이런 체조가 중점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주요 신체 활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결과들을 보면 실험군이 그런 짐을 한 집단이 비교군에 비해서 유의한 집중력 증가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인이 신체의 감각 회복과 이완된 집중을 통한 쾌적한 두뇌 상태를 유지를 하고 또 정보의 작용
이런데 중요성을 주안점을 둔 인지적 활동이 두뇌의 내적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력 증가를 보였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체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부분들이 뇌체조와 이제 유사한 그런 동작들입니다.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음악 줄넘기라는 것은 굉장히 공인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음악 줄넘기와 뇌체조 또 다른 일반 독서 집단, 새 집단을 통해서 뇌체조, 음악 줄넘기의 특성이 무언가를 알아보기에 실험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새 집단으로 하고 15주 동안 주 5회 15분씩 아침에 연교시라는 게 있습니다. 연교시 한 15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음악 줄넘기를 하고 뇌체조를 하고 또 독서 활동을 해서 이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뇌체조하는 그런 활동들이죠. 그리고 이제 호문클루스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 뇌와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뇌체조의 어떤 효과,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물 시사점에 보면 질문지 형태로 그 공격성과 폭력성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 하위 요인 중에서 폭력성과 간접 공격성에서 뇌체조 집단이 음악 줄넘기 집단보다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잠이 오거나 이럴 때 편안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요. 음악 줄넘기는 교감신경, 스트레스와 관련된 교감신경 활성에 관련이 있고 뇌체조는 편안한 부교감신경 활성에 관련이 있다라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시사점을 보면 뇌체조의 깊은 호흡, 여러분들 아까 하실 때 이런 호흡 같은 것들도 같이 하셔서 하신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호흡과 또 근육의 어떤 움직이는 부위의 어떤 집중, 이러한 것들이 부교감신경 활성을 유도하여 근육과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래서 음악 줄넘기와 뇌체조의 어떤 특성들을 알아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HSGM이라든가 뇌체조라는 것도 제가 사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서 프로그램화되어졌다라는 것, 그냥 똑같은 어떤 외발서기가 아니고 똑같은 움직임의 체조가 아닌 뇌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뇌과학에 기반한 그런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